오늘 어쩌다 보니에서는 제 친구 세영이를 모셔보았는데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패션 스타일리스트로 시작해서 지금 디자이너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스스로를 미워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옷으로 치료해주고 싶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뭔지부터 약간 설명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패션 스타일리스트 설명드리자면은 촬영에 있어서 그냥 의상적인 모든 거를 총괄을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스타일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스타일링을 끝내고 나서 옷을 어떻게 구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액세서리는 또 어떻게 가져올 거고 어떤 식으로 짤 거고 의상의 전반적인 그냥 촬영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걸 다 맡는다. 원래부터 너가 옷을 공부하고 옷에 엄청난 애정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렇게 너도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영종도에서 영종중학교 나오고 맞아. 고등학교 하늘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질리도록 공부를 한 학생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패션 스타일링 하려고 생각이 들었는지. 우선은 우리 집안이 그냥 조금 교육 집안이었어. 어머니가 이제 수학 강사이시고 아버지는 또 인천공항이시다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버지 데리러 인천공항 갔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아버지처럼 인천공항에서 일을 하고 싶다. 비행 공항에서. 관련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항공정비학과 쪽으로 계속 공부를 했지. 그런 쪽을 희망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항공정비학과를 가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졌어. 이거 하면 불행할 것 같다라는 걸. 또 나는 결단이 좀 빠르거든. 그냥 내가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어떻게든 바꿔버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내가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게 보여? 그냥 부모님이랑 상의 없이 그냥 휴학을 먼저 하게 됐지. 휴학을 먼저 내가 하고 부모님한테 통보를 하면서 그때부터 나의 스타일리스트 일이 시작이 된 거지. 부모님이 뭐라 하셨어? 그때 좀 욕을 좀 많이 먹었지, 부모님한테. 왜냐면 우리 집안 자체는 좀 다 공과 공대 쪽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술가? 일단 공대 쪽이면 좀 인식이 안정적이다 라는 게 있잖아. 돈도 좀 많이 벌고 갑자기 불확실하면서 예술가를 상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옷을 하겠다고 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뭐 남 밑에서 일할 거냐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됐지. 그때 당시에. 근데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 나는 불이 지펴졌거든. 이 일에 있어서의 불이. 그런 스타일링이라는 거에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이 언제야? 내 기억에는 그때 딱 수능 끝나고였던 것 같아. 그때 수능을 끝나고 나서 좀 힘들었거든. 수능을 아예 올인을 했던 시점이라 정말 나는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밖에 없었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간다 라는 마음이 좀 컸지. 상실감이. 그때 이제 친구 한 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나를 홍대 무신사에 처음 데려가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난 좀 자존감이 좀 낮았거든. 근데 처음으로 코트를 입어봤는데 그때 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 어떻게 옷 하나에 이렇게 내 분위기가 달라지지? 내가 나를 봐도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옷의 힘인가? 에서부터 완전 쭉 매료가 된 거지. 코트 하나로. 아직도 있어 우리 집에. 아, 그래? 그 코트가. 그럼 너가 스타일리스트로서 처음 맡아본 임무가 뭐야? 나는
좀 운이 좋았지. 아예 비전공자에다가 옷이란 걸 접해본 지도 거의 한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옥태견 스타일리스트 팀 거기 서류에 넣었는데 처음에 나를 떨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왜냐면 비전공자에다가 아직 스타일리스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뭐 여기서 뭐 내 열정을 옷에 대한 사랑을 좀 높게 평가했나 봐. 그런 나를 직원으로 뽑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스타일리스트의 시작이지. 스타일리스트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고 어떻게 옷을 공수를 해오는지를 배우게 됐지 그때. 옥태견 연예인 팀을 나오고 나서는 무슨 일을 했어? 그때 그냥 2월부터 다짜고짜 회사에 갔어. 스타일리스트 일 병행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주 5일 9 to 6 이렇게 평일 보내고 나와서 주말에 스타일리스트 촬영을 잡고 스타일리스트 미팅을 잡고 계속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 회사 일이랑 스타일리스트랑 병행하면서. 그래서 아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새벽 6시에 회사에 도착해서 9시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3시간 동안 스타일링 공부하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작업 구상하고 그리고 6시에 끝나면은 다시 스타일링 공부하고 계속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 너는 지금 비전공자에 뭔가 별다른 큰 경험 없이 그렇게 그냥 옷을 사랑하는, 스타일링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으로 홀로 서게 된 거잖아. 그때 뭐 막 특별히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 물론 지금은 없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벽이 있었지. 그치. 일단 첫 번째로 불확실성 음. 그리고 의심.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지와 이걸로 해서 얻는 게 뭔지와 그리고 이걸로 해서 그려질 수 있는 미래가 뭔지 그게 좀 막막했었지.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치. 근데 그거는 확실했던 것 같아. 그 행위 자체는 좋았어. 행위 자체는 나한테 그런 행복감을 줬어. 항상.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돈을 뛰어넘는 가치가 내가 스타일리스트를 할 때 일어나더라고. 그럼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잖아. 그럼 이렇게 회사 일이랑 스타일리스트 일이랑 병행하면서 지내다가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나한테 딱 두 가지 인연이 있었거든. 첫 번째는 정신적 지주. 만약 이 친구가 없었으면은 아마 나는 스타일리스트를 진작에 관두고 그냥 떠드는 학생 한 명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은인을 만나면서 내가 바라봤던 시선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 정말 시선이라는 게 달라졌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의 시선, 그런 마음가짐, 삶에 대한 관점이. 삶에 대한 관점. 이 은인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 너의 이 은인은 누구야? 고등 래퍼에 나왔던 친구인데 상재, 이상재야. 지금은 이제 더 콰이엇 데이토나의 아티스트이기도 한. 근데 이 친구 내게 기억하지만 이 친구는 첫 만남부터가 달랐어. 아, 그래?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아직도 기억이 나. 2년 전 얘기지만 이 친구의 마인드 그리고 좀 여유롭다. 그냥 어떤 문제든지 그냥 여유롭게 그냥 관찰자? 그냥 바라보는 느낌?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을 했지. 이게 내면에 머무는 방법을. 그 내면에 머무는 방법이라는 게 뭐야?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너가 엄청 외로워서 친구를 만나야 되겠어. 아니면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어. 오케이, 그것도 좋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근데 그거는 정말 확실한 방법은 아니더라고. 내가 왜 외로운지 왜라는 딱 질문을 던졌을 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외로운 삶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왜 외로운지 그럼 이거랑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 나 예전에 막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렸어. 그게 너무 트라우마고 아직도 상처야. 그러면 예전에 못
만져줬던 그런 상처까지 한번 다시 봐보고 음, 아마 그게 아물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를 시간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상처가 되면은 그 상처 때문에 그게 행동이 되더라고. 뭐 방어 기제일 수도 있고 아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면에 머문다는 거는 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왜 파생이 됐고 그 근본의 뿌리는 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항상.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네. 엄청 찾으려고 했지. 약간 겉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가 외로움이 있을 때 외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사귀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외로운지 나에서 내 안에서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했던 거네. 그럼 너가 아까 2명의 은인이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은인은 이상재 씨, 상재 친구고 그 다음 2번째 은인은 누구야? 두 번째는 이제 내 회사를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거에 딱 마침표를 찍어줬던 친구지. NSW 윤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상재 소개로 알게 됐어.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내 스타일링을 좀 마음에 들어 했나 봐. 그래서 그때 물어보더라고. 형, 저 10월 달에 일본에서 4박 5일이었나? 뮤비 촬영이 있는데 그게 스타일리스트로 뭐 함께 해줄 수 있냐? 근데 그때 4박 5일이면은 내 월차, 연차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딱 직관적으로 아 이게 때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고 바로 퇴사를 그만뒀지. 그만두고 일본에서 뮤비 촬영을 했지. 어땠어?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 왜냐면 회사라는 그런 안정적인 게 있는데 그 안정적인 거를 벗어나고 어떻게 수익원을 찾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스타일리스트를 이끌며 그걸 또 장기간으로 갈 수가 있을까 즐기면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뭐양 그 일이 아직 안 닥쳤는데도 근데 막상 돌이켜보니까 안 닥쳤을 때 먼저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닥쳤을 때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아직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지? 그럼 그 NSW 윤 2번째 은인 친구 덕분에 회사도 그만두고 찐 스타일리스트가 되어 거네. 그지. 그냥 스타일링이 뭔 거 같아 너한테? 스타일링. 일단은 스타일링은 좀 크게 와닿아. 나한테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 심장이 두근거려. 질리지 않아. 항상 짜릿해. 그러면서 나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내 초심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내 스타일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내 스타일링을 받고 아 나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처음에 딱 옷을 접했을 때도 코트 하나에 정말 멋있는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이 됐다 라는 감정, 그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너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그걸 공유하고 싶다. 뭔가 그런 잡지의 사진이나 그런 스타일링 하고 나서 나온 사진들을 보면 이게 그냥 평상시에 살면서 들 수 없는 그지.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지. 그 사람들이 입는 옷도 그렇고 그냥 그런 코디? 그런 옷들이 어떻게 생각나는지가 나는 너무 신기해서 그런 사진들이나 작품들을 보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옷들을 입힐 생각이 어떻게 드는지. 근데 나는 좀 영감을 좀 여러 군데에서 받는 것 같아. 최근에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는 나는 음악에서도 영감을 받거든. 그 켄 칼슨이라는 오피움 레이블의 래퍼가 있는데 이 친구가 23년도에 A Great Chaos를 냈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Hardcore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그 노래랑 앨범 표지를 딱 봤을 때 와! 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
아 그래? 이 노래 뭐야? 뭐지? 섬뜩하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거든. 나 이걸로 옷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옷 스타일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스타일링을 했었지. 지금 딱 보여지는 이 사진이 그때 당시에 켄칼슨의 A Great Cause 하드코어 노래 딱 듣고 앨범 표지를 딱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괴물이 뭘까 해서 만든 스타일링이야 이게. 넌 스타일링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디자이닝에 대해서 배운 배운 적도 적 없고 없지. 그냥 옷을 사랑하는 그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일리스트랑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 맞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생각하거나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지가 있어? 최종 목적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뚜렷하게 그리고 또 너무 선명하게 상상을 해. 내 마지막 청사진은 미국의 아티스트 Left for Future의 스타일리스트가 되는 거야. 내 두 눈으로 얼굴 보고 그 자리에서 스타일링 입히면은 그게 내 청사진이고 그 장면을 봤으면은 난 아마 그만둘 것 같아. 스타일리스트 일을. 근데 왜 퓨처야?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지. 퓨처도 애초에 후드 출신이었다가 아마 30대부터 완전 확 떴어. 아 그래? 응. 처음부터 뜻이 뜬게 뜻인 아니구나. 처음부터 막 하이브를 받았던 건 아니고 퓨처가 플루토라는 앨범을 2012년도인가? 그때 딱 냈을 때 퓨처가 한 30?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얘는 30대 되기 전에도 그냥 계속 했고 지금도 너무 허슬러. 그리고 또 마인드가 난 얘의 그런 인터뷰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와 진짜 사자 같다. 어떻게 사람이 사자 같지? 그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마인드도 있더라고. 너 나 만나면은 내가 바꿔줄게 너.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라는 게 베이스더라고. 그래서 아내가 8명인가? 9명인가? 자식도 있어. 그럼 넌 지금까지 이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 나는 더 콰이엇 형의 집에 갔을 때. 덕화야 형. 콰형. 그때 콰형이랑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콰형 집에 가서 이제 콰형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지. 엄청 반겨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했지.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그때 햄버거를 사주셨거든. 햄버거를 먹으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르인 힙합, 그것도 힙합의 뿌리, 왜 힙합에 빠지게 됐는지, 그 노래가 뭔지 그런 거를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냥 음악 얘기를 계속 했었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그러면 너가 스타일링 해줬던 것 중에 가장 뿌듯한 스타일링은 뭐가 있어? 나는 앤더슨 벨. 앤더슨 벨. 그 앤더슨 벨 옷으로 콜라보였지. 앤더슨 벨 콜라보. 그때 정말 짜릿했지. 앤더슨 벨로 내가 옷을 입힌다고. 그럼 이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 후회했던 순간은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후회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즐기는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잠을 못 자도 즐기고 뭘 막상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밥을 못 먹어. 그럴 때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되면 이게 생각보다 너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 이게 좋아할 때 그냥 취미로 하는 거랑 이게 진짜 업이 돼서 일이 돼서 하는 거랑 되게 많이 차이가 있다. 그럼 그거랑 완전 그냥 반대인 입장이네 너는. 엄청 반대인데 나는.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초심을 잃었어. 정말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거든. 그 직업에 있어서 뭐 그런 행위에 있어서 정말 순수해야 돼. 나는 행위 자체가 너무 행복해. 너무 순수하잖아. 나 옷만 보는 게 너무 행복해. 순수하잖아. 근데 여기서 부가적인 게 들어가면은 초심을 잃더라고.
어떤 게 있어? 뭐 지금 고민이겠지. 이걸로 왜 돈이 안 될까? 돈.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빨리 접잖아. 왜 돈이 안 될까? 나는 자격이 없나? 이렇게 파고들더라고. 근데 본질을 깨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지. 난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렇게 경력이 쌓이면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유명세든 돈이든. 그냥 나는 했을 뿐인데, 난 즐겼을 뿐인데.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고, 그게 너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 순수한 마음에 그런 부가적인 외적인 요소들이 끼기 시작하면 그걸 잃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항상 초심을 찾아야 돼. 초심에 집중을 해야 돼. 초심을. 그럼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 마음 한구석에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나 좌우명 같은 거 있어? 진짜 그냥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 될 일은 된다요. 내 마인드. 그럼 이 될 일은 된다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뭐가 좋아? 집착이 없겠지. 집착이 없는.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마인드는. 그러면 집착 없이 어차피 될 일은 되는 거니까 집착 없이 사는 거지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런 집착하는 에너지를 나는 오히려 삶에 어떻게 다채롭게 더 살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항상.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이 집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난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 집착을 해야 돼는 너무 고정관념이고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순리잖아. 근데 나 이거 해야 돼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만약 이게 해야 돼였어. 그 목표했던 게 안 됐어. 근데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잖아. 그러면은 너가 내 스타일 피드백 해줄 수 있어? 피드백.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내가 입은 착장이어도 괜찮고 뭔가 조금 더 너가 이런 거를 가미하면은 더 느존남이 될 것 같아. 느존남. 일단 첫 번째로 난 액세서리를 추천을 해. 액세서리. 너가 만약 너 스타일대로 유지를 하고 싶은데 좀 느낌이 좋고 싶어? 그러면 액세서리, 뭐 반지가 됐든 이렇게 뭐 팔찌가 됐든 아니면 뭐 귀걸이가 됐든 이어크프가 됐든 뭐 목걸이가 됐든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넣어봐라. 액세서리부터. 신선한 접근이구만. 너가 추천하는 브랜드 있어? 프라다. 프라다요? 제가 처음부터 프라다를 살 수 없잖아요. 이게 너 어떻게 첫 액세서리 시작을 프라다로 해. 근데 너 스타일이면 프라다가 어울릴 것 같긴 해. 그래? 프라다? 요즘 또 프라다가 감도가 좋거든. 그래? 진짜 미우미우랑 프라다? 미우미우 프라다. 요즘 명품 시장 다 저물었는데 아직도 신선하다 하는 건 난 프라다랑 미우미우. 그럼 내가 프라다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네. 그지? 좋아. 내 목표는 프라다다. 내 청사진 프라다 목걸이, 프라다 액세서리 하는 사람. 좋은데? 괜찮다. 프라다가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어.